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촉진, 여기서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촉진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독점을 막는다. 규제라는 말도 또 나왔네요. 공정한 거래에 대한 법률,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지금은 단어들 뜻 좀 찾아 넣어 주세요. 그래서 단어 뜻에다가 우리 노트 정리하는 데다가 뭐 촉진 이렇게 써놓고 뜻, 그 다음에 규제 뜻 이런 거 좀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이 도모라는 말도 나왔네요. 도모라는 말 나왔고 A가 나왔죠? 이러면 우리 바로 뭐 하면 된다고? 내려가. 무조건 있겠죠. 어휘 문제. 자, 도모한다. 겁나 멀리 있네. 자, 도모한다. 그러면은 도모한다 말로 다른 말로 뭐를 할 수 있다? 도모한다. 뭔가를 만들어낸다. 시작한다. 꾀한다. 들어갈 수 있죠? 모르겠으면 세모 쳐도 돼. 확실하지 않다. 꾀하고가 모르겠다. 그럼 세모를 쳐도 돼. 자, 그러면은 다시 좀 돌아와서 자, 가격 경쟁은 친목을 꾀하고 사업자들에게 경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사업자 단체라 할지라도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부단하게 제한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자, 특히 사업자 단체의 가격 제한 행위는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자, 사업자 단체의 가격을 제한해버리는 행위. 자, 그리고 가격 제한 행위 외에도 공정거래법에 의해 사업자 행위가 금지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나왔어. 공정거래에서 가격 제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상표제도의 발달과 함께 상품이 규격화되면서 특정한 상표가 붙어있는 상표품은 다른 상품들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구별이 쉽다지. 용이하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또 단어 뜻 용이하다도 또 좀 찾아주면 좋겠어요. 용이하다. 그럼 얘도 지금 딱 내려다 보아서 규제가 용이하다, 쉽다, 어렵지 않다. 얘 들어갈 수 있겠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책이라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시험지로서는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랬어. 멀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풀어서 이거는 맞춰줘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오는데 독서에서는 다 맞아주고 과학 지문, 인문 지문에서 만약에 내가 인문 지문을 좀 잘하게 되면 차라리 그래도 돼. 내가 경제 지문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인문 지문 문제를 좀 더 주세요 해서 인문 지문을 잘해버리고 사회 지문에서 2개 틀려야지 이래도 된다고. 근데 사회 지문에서 3개 다 틀려야지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버려야지는 정말 위험한 지문. 한 지문을 내가 못 읽으니까 한 지문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많거든.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진짜 다 맞는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바로 4등급 5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한 지문 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절대 버리면 안 돼요. 1번 문제나 방금처럼 어휘 문제는 잡아줘야 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들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하기도 한데 소매업자들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 상표품의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유인 연매를 실시하기도 한다. 자, 또 요거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유인 연매는 뭐야? 상품이나 용역 중 일부 품목을 굉장히 싸게 하는, 예를 들어서 낚시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 거지. 옛날에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을 굉장히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오는데 아이스크림만 사서 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유인물을 갖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걸 사러 와가지고 다른 것도 사가지고 가잖아. 거기서 이득을 남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유인물이라는 거, 유인 연매 같은 것도 있어. 그러나 소매업자들 간에 가격 경쟁에 심하는 무엇을 줄 수 있어? 상품품 제조업자한테 유통망의 피해와 또는 상품품의 이미지의 손살을 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품 제조업자는 자기 상표품의 재판매 가격을 정해주는, 자, 상표품 제조업자는 재판매 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요구한다.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의 정의가 나왔네. 자기 상품을 뭐 한대? 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거래를 말하는 거지. 그때 거래를 할 때는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을 포함해서 재판매 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그 다음 거래 상대방에게 그 범위 안에서 판매 가격을 지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서비스나 품질의 차이한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소매업자는 가격 경쟁의 부담으로 인한 도산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매업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자, 얘는 뭐야? 긍정적인 효과네. 또 동일한 상품의 경쟁은 제한되는 반면 서로 다른 상품군 간의 경쟁은 촉진될 수 있어. 그러나 나왔지? 그러면 뭐야? 긍정적인 면, 그 다음에 그러나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표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 단점이 되겠지? 독립적인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구속을 하게 되고 가격 경쟁을 또 감소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 전체에 걸친 가격 담합을 조정해서 가격 상승을 만들고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딱 맞는 거는 아니지만 한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아까 아이스크림 살짝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물건에서는 가격이 공시가 되고 가격이 물건 판매 가격 같은 게 옛날에는 공시가 됐었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아이스크림 그 겉포장지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안 정해졌어. 안 적어져 있었어. 옛날에는 니네들은 다 안 적어져 있는 것만 봤나? 모든 상품이? 과자건 뭐건 니네들 안 적혀. 그러니까 다 다이소랑 뭐랑 과자 가격이 다 다르잖아. 슈퍼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뀐 거야. 선생님 어렸을 때는 모든 물건에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가격 표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딱 얼마였고 뭐는 얼마였고 가격이 딱 있는데 진짜 그 가격에서 50%를 할인하면은 정말 많이 할인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너무 막 할인폭이 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막 250원 막 이랬었거든. 근데 기억나니 혹시? 250원 막 니네 완전 어렸을 때는 가격이 표시돼 있었을 거야. 새우깡도 가격 표시돼 있었었어. 근데 이제 자유경쟁 이렇게 하면서 언제부턴가 가격이 없어지면서 그게 이건 거지. 재판매 가격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거래 사업자들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안 적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또 가격이 담합이 될 수 있어.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업자들이 다 모든 곳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을 했잖아. 그래서 바 종류는 다 얼마? 뭐 500원, 600원. 그리고 뭐 올릴 때도 같이 올릴 수 있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는 부탄가스 같은 경우도 부탄가스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탄가스 회사들이 6개인가 7개인가 있었대. 걔네들이 모여서 담합해가지고 얼마 이하는 떨어뜨리지 말자.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얘기한 담합을 하면 그런 거야. 얼마 이상으로 올리자. 뭐 이런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공정거래에서 시장에서 어때? 무조건 이득을 남는 거고 얼마 이하로는 걔네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가격하고 수요 곡선이 있는 데서 어디가 굉장히 이득인데 살려는 사람이 많거나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내려가는 거를 막는 거지. 무조건 500원 이하로는 안 팔고 그 이상으로는 파는 거지. 그 안에서 경쟁을 하자 이렇게 담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자, 공정거래법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 금지하고 있어. 다만 소비자 후생 증대, 자, 후생이라는 거 단어 뜻도 좀 찾아놓으세요. 지금 단어들 되게 많아, 그치? 자, 그리고 시장 전체 간의 단합을, 자,
강제하거나 라면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강제한다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문맥을 봤더니 판매를 강제하거나 억지로 시키거나 무조건 맞죠. 그쵸?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이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 판매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D 보니까 단합을 조장하여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그랬어. 단합을 조장한다, 만들어낸다, 뭔가를 정해놓는다. 단합을 미리 막아둔다. 미리 막아둔다. 이것도 조금 한번 좀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단합을 미리 막아둔다? 미리 막아둔다니? 아까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 여기서 D가 미리 막는다라는 뜻이야? 조장한다라는 게 미리 막는 거니? 가격 단합을 만들어서 가격 상승을 초래하잖아. 그러면 가격 단합을 미리 막아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말이 안 되지. 미리 막아 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 근데 이게 동선이 짧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럼 5번 안 읽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는 해결했어. 자, 이제 하나만 틀리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후생증대에 대해서 재판 경쟁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와 같이 재판매 가격 유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저작물과 같이 법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라고 쓰고 금지하지 않는다까지 줄쳐줘야겠죠. 그 앞에는 금지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가는 금지하지 않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줄을 금지하지 않는다까지 안 쳐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재판매 가격 유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종래법 원칙에서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변경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최고 가격제로 소비자의 이윤을 줄여버림으로 인해서 자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최고 가격 유지 행위는 허용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희망 소매 가격은 그 위법성 여부에 따져서 볼 필요가 있어. 추천 가격 또는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불리는 희망 소매 가격은 제조업자가 뭘 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재판매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야. 이러한 희망 소매자 가격이 제조업자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사의 전달로 그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단계별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하여 강요하거나 위반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었다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꼭 그렇게 팔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강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했어.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맞는 말은 무조건 동그라미 틀린 말은 X. 소매업자들이 유인연매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한 대답은 있었지. 왜 유인연매를 한다라는 말은 있었잖아. 그치?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가도 말을 해줬고 상표품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은 뭔가를 얘기해줬어. 서로 다른 상품품 간의 경쟁이 동일한 상품 간의 경쟁보다 보편적인 이유는에 대한 대답은 없었었어요. 서로 다른 상품 이건 아예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는 항상 맞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관한 설명,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이 부분을 모르겠으면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지문을 찾아 올라가가지고 비교하면서 풀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까지도 잡아줘야 돼. 2번까지도 잡아줘야 돼. 그러면 자, 재판매 유지에 대한 설명자죠.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구속 조건을 붙여서 재판매 가격을 정해주는 거고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함으로써 재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서 자, 소매업자들이 망하는 가능성을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었냐면 가격 유지 행위는 가격 경쟁의 부담으로 인해서 뭐를 한댔어? 도산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매업자들한테 오히려 망하는 거를 막아준다 그랬지. 얘를 방지하면 그렇지 3문단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까지도 잡아줄 수 있어야 돼. 이게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면은 도산을 막아준다라고 재판매 유지 행위는 얘 그냥 보라 그랬어. 봐서 이를 방지하는 예를 하면서 뭐를 한다고 그랬어?
상대방의 정에서 판매하는 나는데 이때 재판명 가격 윤제는 이랬잖아. 소매 접단은 가격 부전의 도산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줄여주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볼 거라고? 종이가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양쪽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네모란하고 이 앞두 부분에서 보면서 문제 풀 거지.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2번이 너무 문단에서 분명히 도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재판은 도산가는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서 이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렇게 딱 나오면 더 이상 이 앞에 거를 너무나도 확실할 때는 더 밑에 거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너무 확실할 때는 눈으로 확인하고 너무 확실할 때는 바로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지금 뭐를 할 수 있다? 제조업자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사의 전달 경우 강제성도 자 그리고 가격 경쟁의 부담으로 인한 소비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재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이 말이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자, 3번. 기흑에 관한 이유로 가장 저조 기흑을 아까 전에 표시해놨지. 기흑 어디 있어요? 기업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희망 소비자 가격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문단까지도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상품품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상품 제조 추천 가격이 있다고 그랬어. 소매업자의 이윤을 강제로 줄여버렸다면, 소매업자의 이윤을 줄였다면은 소비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니? 소매업자가 돈을 많이 벌면 소비자는 이익이 올라가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불이익이 된다 요 말이 틀렸죠. 상표품 제조업자가 상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했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면 합리의 원칙, 자 이거 합리의 원칙에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가 안 하는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읽어봐야 되겠지. 소매업자가 상표품 제조업자가 상표품의 권장 소비자 표시했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면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 판단. 이거 아까 내용에 있었던 내용이지. 그치? 기억이 나지? 기억나니 안 나니? 아까 어디에 나왔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라고 했잖아. 그 말을 그대로 해줬지. 이것도 답이 몇 번이야? 2번으로 적절한 게 그냥 바로 나와버렸지. 그럼 또 시간 절약. 그러면 어디에 시간을 투자를 해라? 너무나도 확실할 때 바로 넘어가라 그랬어.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 자, P회사는 무엇을 했니? 대리점들에 대해서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P회사의 소형 가전제품을 권장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된다는 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서 출고 정지, 공급 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함으로써 가격 정책을 강제한 사실이 있대. 자, 무엇을 했어? 가격 정책을 강제로 했어. 그러면 얘는 법을 잘 했어? 위법했어? 자,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 행위가 특별 할인 행사 등을 위해서 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상품군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뭐라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대.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지.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입장에서 P회사가 권장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지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 맞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겠고 완전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 제 친구가 공정거래 위반 협회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 한동안 오래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냥 개인 변호사 그 사무실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인데 이게 좀 약간 큰 로펌 회사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굉장히 좀 세기는 세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행사하는 입김이 진짜 세긴 세요. 엄청 깐깐해야 돼. 걔 고등학교 때 깐깐했어. 엄청 깐깐했어요. 자, 피해사가 대리점들을 출고 정지, 공급 인상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했지. 그러면 대리점들의 판매 가격을 어떻게 됐니? 구속하게 되겠지. 이렇게 구속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어떻게 됐어?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 경쟁을 못하니까 감소되는 거야. 왜냐면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건 자유롭게 내가 가격을 내려야지. 다른 데보다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거잖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감소시켰다. 맞는 말이죠. 대법원에서 피해사의 대리점에 대해서 가격 경쟁을 강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는 피해사가 최저 가격을 결정해서 가격 경쟁을 이거 야 3번은 1, 2번을 묶어놓은 거 아니냐? 그치? 완전히 3번이 답이 되면 1, 2번도 답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냥 뭐 이지선다형이네. 그치? 사지선다형이 아니야. 이지선다형이야. 대법원에서 피해사의 가격 경쟁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했던 이유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일체를 위협했다. 자, 일체 단어 뜻도 찾아놓으세요. 일체 그리고 일절. 이번에는 단어 뜻을 찾는 것들이 조금 많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얘 대법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판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옳지 않는 것이 빨리 나오게 되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합리의 법칙에 대해서 정당한지 안 당한지 봤다. 5번 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를 참고하래? 보기를 참고하래. 자, 요런 문제 잘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면은 뭐를 많이 봐야 돼? 보기를 봐야 돼. 그러면 저작법권에 따라서 무엇을 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이나 전자출판물의 경우 재판매 가격 유지가 허용이 되는데,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얘네들은 다 뭐야? 무채 저작권으로 독점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되는 해는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저작권법은 공정거래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들어가야 돼. 그럼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을 얘기를 갖고 있고 얘는 되게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상표품은 재판매 가격 유지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금지된 저작물과 동일하겠군. 다르죠? 저작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상표품은 다른 상품과의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과의 식별이 쉽지 않다? 다른 상품과의 식별이 쉽죠. 다른 상품과 경쟁을 많이 하는데.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표품으로 구성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 상표품하고 다르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독점적 성실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이거 완전 맞는 말. 저작물은 독점적 성실을 인정받아서 다르다. 그러니까 뭐의 기준만 잡으면 돼? 보기만 잘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지. 그래서 얘는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요거 유형이야. 요 문제 유형이야. 잘 나와. 그래서 요 문제 유형은 할 수 있는 문제로 너희들이 머릿속에 넣어. 보기 지문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 자, 실제 시험이야. 내가 보기 문제를 2개를 남겨놨어. 그럼 보기 문제를 2개를 남겨놨는데 내가 보기 문제를 보는 눈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2문제 중에 한 문제가 보기를 적용하여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윗글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둘 중에서 뭘 풀어야 돼? 보기를 적용하는 문제는 괜찮구나. 그래서 얘를 덤벼야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도 키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나머지 빨리 한번 해보자.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 지구 차원에서 전개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가리켜 자 지구 환경 정치라고 하는데 자 지구 환경 정치 일단 작은 따옴표 됐으니까 동그라미 했는데 자 이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자 번호가 붙어져 있네. 그리고 이루어져 있다 구성을 나왔지. 구성이 나왔으면 구성 이거 뭐라 그랬어? 넘버링이라 그랬지. 얘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고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던 그 넘버링 문제야. 그러면은 현실주의 A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A로 가도 돼. 그러면 현실주의가 뭔지를 이렇게 개념을 보면 되겠고 여기는 뭐야? 자유주의가 뭔지를 이렇게 개념을 보면 되겠고 세 번째는 구성주의 C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보는데 이들을 읽으면서 이들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뭐 할 수 있대? 공통점이네. 지구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이론의 틀을 하고 있고 본질을 다르게 해석하고 여러 간의 다양한 시상을 발견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의의로 끝났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그냥 이론만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되면 풀면 되는 거고 여러분 거기서 좀 잘 봤을 것 같아요. 1번에 3번 2번에 A, B, C 각각이라 그랬지. 그러면 봐봐.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거. 선생님이 아까 전에 구성 나눠져 있는 거 공통점 차이점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었지. 읽을 때. 구조 나눠져 있고 공통점 차이점 나오는 거 내가 미리 예측을 해놓으면 이렇게 무리 예측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치? 얘는 아예 개념적으로 그냥 알아둬버려 머릿속에. 나눠져 있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 구성 안에 공통점 차이점을 미리 파악하세요. 읽으면서. 그럼 문제 유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번 문제 정도도 맞아줘야 된다. 4번이에요. 3번 문제. 기억의 근거에서 니은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이거 함정이 엄청 많아. 기억을 근거해야 되고 니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심지어 가장 적절해야 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이 문제가 없는 것을 추론하는 문제. 요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잘 맞았니? 4번이에요. 요 문제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할 수 있어요. 4번 문제 얘도 생략된 그러니까 3번 4번은 문제 결이 같아.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건데 근데 얘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문제 보기 문제랑은 다른 거지. 아까 보기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랬잖아. 적용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문제. 얘들을 풀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문제의 수준을 따지면 얘가 조금 더 어렵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돼. 지문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지. 지문이 너무 쉬우면 추론하는 문제도 쉽게 지문이 잘 이해되면은 이 문제조차도 쉽게 될 수는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냥 단순히 문제 유형만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눈도 키워야 된다. 그게 문제 적응도를 높이는 건데 그러면 윗글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게릿 하디는 이랬어. 게릿 하디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환경문제가 가정의 본질을 보여주는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 얘가 목초지야. 그래서 본질은 이렇게 파괴된다고 해서 결국 이 얘기는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추론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윗글의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되겠죠. 자, 구성주의 관점이라고 해서 구성주의 관점은 몇 번째 문단이 있었어요? 4번째 문단이 있었죠. 얘를 같이 봐야 되는데 브라질 리우에서 정부 대표와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UN 지구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얘네들이 무엇을 얘기를 했어? 지구환경의 회복과 보존이란 데 공감과 공통점,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어. 특히 생물종의 상실이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생물종 유전자의 다양한 게 대두됐고 3세계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야? 다양성이 자연의 문제, 경제 문제로 바뀌었고 사연이 되었어. 그래서 주목받는 데에는 누구도 자연과학자들의 어떤 입장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따라서 보존생물학이 쟁점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구성주의 관점이랑 같이 연결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 적용이니까 얘가 더 쉬워요.
3번, 4번 문제보다 5번 문제가 더 쉬워. 그러니까 보기 문제를 무조건 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 3번, 4번 문제가 추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야. 선생님 저는 3번, 4번 잘했는데 자신감 갖고 비문학을 덤비면 됩니다. 또는 지문이 쉬웠거든. 그치?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붙으세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됩니다. 그러면 자 다음 주에는 뭐를 조금 해올까? 과학 1, 2, 3을 해오자. 다음 주에는 뭐 해와? 과학 1, 2, 3 해옵시다.